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듣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요즘 청년들이 참 살기 힘들다는 얘기합니다. 낮은 취업률, 젊은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집값 등등등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20대 때는 좀 그래도 낭만이 있지 않았나 싶긴 한데 요즘에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팍팍해서. 두 분은 20대 어땠어요? 대학에 캠퍼스 라이프라는 게 흔히 있었나요? 저는 대학교 딱 들어간 다음에 네. 좀 더 많은 걸 보고 싶다 생각에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가지고 네.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과외를 해가지고 네. 좀 돈을 모아서 네. 그 어학연수 비용을 좀 마련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네. 네. 저는 뭐 이제 2학년까지 실컷 놀고 3, 4학년 때 그러니까 1, 2학년 때 좀 낭만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런 네. 얘기하면은 요즘 청년들을 보면 아이고 이해 못하지. 진짜 네. 배부른 소리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연은요. 취업엔 성공했지만 또 다른 문제로 고민이 생긴 청년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도 한번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세상에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불 켜놓고 컴퓨터하고 아이고 참 이러니 전기세 난방비가 많이 나오지 어디 돈 무서운 줄을 모르고 아이고 진짜 엄마 아빠 등골 빠져. 야 봐라 세 사람 사는데 생활비가 이리 많이 나오는데 나 혼자 벌어서 어찌 버티겠노. 태랑 니도 성인인데 언제까지 엄마 아빠한테 찐만 낼 낀데. 아이 그 낮에는 학교 가고 아르바이트 해야 해서 과제할 시간이 반밖에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불 안 켜고 컴퓨터를 안 써요? 에? 그리고 대학 와서 용돈 한 번도 안 받고 등록금도 제가 벌잖아요. 짐이라니 정말 섭섭하네. 어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도 성인이니까 네 힘으로 등록금 내는 건 당연하지. 그리고 너도 어른인데 집 생활비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니니? 단돈 10만 원이라도? 생활비요? 아 알았어요. 그럼 제가 아르바이트 시간 좀 더 늘려서 이번 달부터 10만 원씩 드릴게요. 대학 입학 후 부모님 지원 없이 등록금과 용돈까지 직접 벌어서 써야 했던 태랑 씨는 부모님이 생활비를 요구하자 결국 한 달 생활비 10만 원씩을 들이며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태랑 씨가 독립을 해 월세방을 옮길 때도 부모님과 마찰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기 엄마 아빠 저 이번에 계약 기간 끝나서 월세방 옮겨야 되는데 그 보증금이 좀 모자라요. 그래? 세상에 요즘 집값 뭐 월세 이런 거 다 올랐잖아. 큰일이야 큰일. 아이 뭐 그나저나 오늘 저녁은 뭘 먹나? 뜨끈한 칼국수가 어떨까 하는데 칼칼한 매우 칼국수가 어떨까? 그치 여봉봉봉봉 어때? 매우 그럴까? 칼국수. 아유 난 족발도 좀 땡기는데 우리 아들이 칼국수랑 족발 좀 사주면 안 될까? 응? 배달 좀 시켜줘. 알았으니까 근데 저기 죄송한데 그 보증금 1,500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제가. 얘 봐. 부모 자식 간에 돈 얘기를 꺼내네. 우리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이게 뭔 칼국수 엎어지는 소리여. 택도 없는 소리 하덜덜덜덜덜 말아라. 우리 도움을 받을 생각은 아예 집어치워. 결국 태랑 씨 부모님은 보증금은 빌려주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 태랑 씨는 공기업에 취업하게 되는데요. 여보세요. 아이고 자랑스런 공기업 신입사원 박태랑 씨 우리 아들 취업도 했으니까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께 생활비 좀 보내야지. 아직 신입이니까 이번 달부터는 딱 30만 원만 보내. 계좌 톡으로 남길게. 응? 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며칠 후 네 대리님 어제 말씀하신 수전사항 정리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태랑 씨 요즘 전화 자주 오네. 또 부모님이야? 부모님과 사이가 되게 좋은가 봐. 전화 받고 이따 얘기해요. 네 죄송해요 대리님. 여보세요? 아들 아직 생활비가 입금이 안 됐네. 아빠 그 왜 자꾸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하세요. 저 대학 등록금이다 생활비다 다 저 혼자 힘으로 벌어서 썼는데 이제 생활비까지 드려야 돼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뭐, 이 자식이 취업했으면 부모님한테 생활비 주는 건 당연한 거 아이가? 부양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니 모르나? 그런 법이 어딨어요. 늘 말씀하셨잖아요. 성인이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쨌든 생활비 못 드려요.
야, 이 전통적인 부모 자식 간의 네. 대화는 아니네요. 그러게요. 그죠? 그러게요. 예. 미국 스타일이네요. 그러네. 예. 아니 미국에선 실제로 네. 18살까지만 내가 너를 맞아. 내 집에서 살게 해줄 테니까 네, 네. 18살 지나면 내 집에서 나가라. 저는 여기서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면 우리 아들, 딸 쌍둥이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걔네가 중학교 가면 제가 환갑이고 걔네가 대학을 가면 제가 칠순이 넘기 때문에 미리미리 교육을 저는 이제 그렇게 시키는 걸로. 다 비슷하네요. 아. 저도 네.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주입을 시켜야죠. 예. 네. 자, 아무튼 보통의 부모들은 이제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했잖아요. 네. 저도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네. 태란 씨 부모님 완전 반대네. 그러니까 뭐 당연하게 뭐 네. 부모님한테 등록금이라든지 뭐 용돈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등록금부터 뭐 용돈까지 벌어서 쓸 정도면 네. 힘든 20대를 좀 보내야 했을 텐데 네, 네, 네. 취업하자마자 부모님이 또 생활비 네. 요구하면 이거 굉장히 좀 난감하지 않을까. 네.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럴 것 이게 같아요. 그냥 인생 고민이면 괜찮은데 네. 아무래도 법태랑 이 네. 법률적으로 그렇죠. 접근하다 보니까 예, 예. 조금은 저희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태랑 씨 아버지가 이제 법적으로 부모에게 부양료를 주게 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태랑 네. 씨한테. 이건 맞습니까? 부양 의무는 1차적 부양 의무가 있고 2차적 부양 의무 두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에 그리고 또 부부 간에 네. 이렇게는 1차적 부양 의무입니다. 아.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생활해야 되는 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오. 같이 함께 무조건 같이 나누는 그러니까 내가 많아서 나는 펑펑 쓰는데 자식에게는 뭐 아껴가지고 막 잘못해서 얘네를 막 빌어먹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과장된 표현으로 이러면은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차적 부양 의무는 자신과 동일한 생활 수준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연을 보면은 네. 1차적 부양 의무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성인이 됐어요. 네, 그렇다면 2차적 부양 의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2차적 부양 의무 민법 975조에서 이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2차적 부양 의무예요. 그래서 이 사연과 같이 성년 자녀와 그리고 또 부모님 간에는 2차적 부양 의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 태랑 씨 부모님이 아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네요. 왜냐면 이제 만약에 태랑 씨 부모님 네. 두 분이 현재 자력으로 생활이 힘들다라면 네. 지금 생활비 부양료를 좀 드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력으로 생활 유지가 힘들 경우에는 부양료를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조건 외에도 네. 조금 더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는데요. 네. 첫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충당할 수 없는 공공한 상태인가. 아. 그리고 두 번째, 부양료를 줘야 될 사람이 이 부양할 수 있는 한도 내의 청구인가. 아.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생활을 부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필요 비용인가 이런 부분까지 살펴서 부양료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되게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해놨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부모님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당장 또 생활비 없어서 살기도 힘든데 자녀가 뭐 억대 연봉에다가 그다음에 건물도 몇 채나 있으면서 부모님께 이제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한 푼도 안 드린다. 이런 경우는 이제 2차 부양 의무에 좀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그래, 그렇습니다. 어긋나겠네, 어긋나겠네. 예. 근데 여기 태락 씨는요, 여유가 좀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막 입사를 했고, 네. 본인 거를 또 갚아야 되는 게 네. 있다라고 하면, 자력으로 다녔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본인 거 갚아야 되고, 이러면은, 야, 이거 부모께 드릴 부양료 정도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럴 경우에 부모가 부양료 소송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네.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가장 텐데요. 중요한 기준이네. 만약에 자력에 의해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를 가정해 본다면은 뭐 태랑 씨는 최소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양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태랑 씨도 뭐 학자금 대출도 그러니까. 있고 또 월세 그 보증금, 네, 네. 보증금에 대한 대출도 있고 아까 보증금도 안 빌려줬잖아,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3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 요 수준은 맞아서 일리가 있다는 거네. 네 어느 정도는 첫 번째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를 했을 때는
30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유기하거나 뭐 가정 폭력이나 뭐 학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 요건을 갖춘 경우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 부양료 지급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세 가지 요건 충족했더라도 뭐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마디로 부모 역할을 못했으면서 자기 거는 찾아먹겠다. 고심보가 이제 고약한 거죠. 법원이 보더라도.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그 태랑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대우도 못 받았는데 부모님께 해드려야 돼? 단순히 부모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법적으로 네. 그 요건을 갖춘다면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어떤 뭐 양육에 필요한 것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게? 네네네. 근데 실제로 어떤 사건 중에 성년인 자녀가 자신의 유학 비용을 네. 1억 4천만 원 가량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네. 법적으로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대법원까지 갔는데 어떤 연유냐면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둘째 자녀였는데 첫째, 둘째를 전부 다 유학을 보내면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막 이혼하는 과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둘째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유학을 반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너의 준다. 유학 비용을 줄 수가 없다.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여유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그렇게 첫째를 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주는가? 네, 유학 비용에 대해서 청구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1억 4천만 원이었거든요, 금액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 한쪽의 양육자가 반대하는 비용이었기 때문에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이런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없다? 네. 부인정도 아니고? 네. 야.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 본인은 가서 네. 거기서 벌어서 유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네. 어쨌든 이게 부양료 소송이 네. 참 좀 씁쓸한 그런 그러니까. 마음이 드네요. 오늘 사연 외에도 사실 뭐 돈 문제 때문에 부모나 뭐 자식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엄청 있잖아요. 많죠. 엄청 많잖아요, 많죠. 생각보다. 이런 네. 소식 들을 때마다 좀 네. 안타깝습니다. 예. 예. 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우리가 천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니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 이제 법률 프로니까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만 사실은 서로 간의 소중한 가족의 그 가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번 주말에는 돈을 꼭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전화 한 통 드려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좋은 생각인데 근데 아시죠? 그냥 또 마음만 들고 가면 그래도 용돈 좀 더 드리면 더 좋아하시는 건 맞아요. 예, 이게 또 풍속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뭘 사드리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최고야. 맞죠. 결론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현실적인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저도 겪어봐서. 저희는 다음 주에 여러분의 용돈은 못 들고 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을 위한 마음과 법적 지식만큼은 부족함 없이 아주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알면 당신도 법대랑!